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변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결국 주위에 비슷한 사람을 닮아가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사람 같아요. 또 식물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모습과 표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식물을 곁에 둔다면 나의 삶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가을, 겨울 사랑초와 야생화 특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류 사랑초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사랑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는 이렇게 입장도 다 개성 있게 쭉쭉 다른 것 같아요.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는 입장이 세로로 긴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노란 색상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약간 형광색상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 3,000원입니다. 그 뒤에는 하바 사랑초입니다. 하바 사랑초 뒤에 보여드릴 다이아몬드 사랑초와도 닮은 듯 다른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중앙 부분부터 둥글게 잎이 퍼져 나가듯 수평으로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자라면서 수직으로 길게 뻗어 자라나는 사랑초도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둥글게 뻗어나가는 사랑초도 있습니다. 히르타 블러드문 사랑초입니다. 약간 빨간 색상하고 분홍 색상을 적절하게 섞여 놓은 듯한 느낌으로 피어나고 있는데요. 꽃 색상 정말 예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히르타 블러드문 사랑초는 빨간 색상 3,000원 되겠습니다. 그 뒤에 라벤더 사랑초 있죠. 라벤더 사랑초는 히르타 블러드문 사랑초와 비교해보면 잎이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세이클로바처럼 잎이 둥글둥글하게 자라나는 사랑초입니다. 그 뒤에는 목사랑초입니다. 목사랑초는 이렇게 처음에는 낮게 자라나는 듯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우리 지지대를 설치해가지고 목사랑초 길게 쭉 올라오게 수영 잡아가면서 키워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랑초는 쨍한 핫핑크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화심은 노란 색상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는 노바타 사랑초입니다. 매우 앙증맞은 듯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고요. 황금 색상의 노란색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의 크기는 약간 새끼 손톱 크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바타 사랑초 노란 색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고던버그 사랑초인데요. 저도 올해 처음 보는 품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고던버그 사랑초는 앞서 보여드린 히르타 블러드문과 비슷한데 색상이 다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입장 매우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고, 다음은 오텀 핑크 사랑초입니다. 오텀 핑크 사랑초는 보면 볼수록 정말 앙증맞고 귀엽다는 느낌 물씬 납니다. 연분홍 색상으로 꽃이 피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땅콩 사랑초 뒤에 있는 사랑초 하얀 색상의 맛소노름 되겠습니다. 맛소노름 이번 주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 예쁘죠? 오텀핑크랑 입장은 되게 비슷한데 꽃은 청순한 느낌으로 하얀 색상으로 피어납니다. 다음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커뮤타타 사랑초입니다. 커뮤타타 사랑초는요, 잎이 이렇게 낮게 자라나는데 꽃은 뿅 올라오면서 보여주는 사랑초 되겠습니다. 잎을 보시면 뾰족한 별처럼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사랑초는 블라블라 더블 사랑초 되겠습니다. 더블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겹꽃으로 피어나는 사랑초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보여드릴 사랑초 역시 독특하고 아름다운 사랑초 오르비클라리스 되겠습니다. 오르비클라리스는요, 꽃이 정말 작고 귀여운데 이렇게 잎에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는 분재 사랑초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밥이 꽉 찬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재 사랑초를 여러 개 구매하셔서 모아 심기를 해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구근 번식도 잘 되는 사랑초 되겠습니다. 폼폼 사랑초와 땅콩 사랑초의 중간 정도 크기와 잎의
이렇게 수영을 가지고 있는 사랑초, 분재 사랑초 핑크 되겠습니다. 저희 분재 사랑초 핑크 보여드렸으니 하얀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하얀 색상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핑크 색상과 비교해 보아도 구분되고 똑같이 예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한 가지 색상보다는 두 가지 색상 같이 두었을 때 확실히 더 화려하고 귀여운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는 솜데리아나입니다. 솜데리아나 이렇게 쨍한 느낌의 분홍 색상입니다. 땅콩 사랑초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된 색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솜데리아도 한창 꽃이 예쁜 시기가 도래했네요. 그 옆에는 프릴 사랑초입니다. 주황빛깔, 노을빛깔 사랑초 찾으신다면 프릴 사랑초 추천드릴 만합니다. 프릴 사랑초 꽃을 보시면 이렇게 프릴감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꽃이 정말 예쁘게 물려 있습니다. 해를 많이 받을수록 사랑초가 꽃도 많이 올려주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고 있는 사랑초는 글락실리아에서 6,000원 판매하고 있는 사랑초인데요. 모습이 독특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사랑초의 가격은요, 부근의 번식률과 희귀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글락실리아는 이렇게 연한 주황빛깔 꽃을 독특하게 보여주고 잎은 약간 히르타 블러드문과 비슷하게 세로로 긴 잎을 가지고 있는 사랑초입니다. 다음 사랑초 시트니노 되겠습니다. 시트니노 사랑초 연한 노란 색감 가지고 있는 사랑초로 노바타 사랑초와 비교해 보았을 때 꽃의 색상은 조금 연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를 받으면 조금 더 사랑초 잘 자라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달레스 사랑초인데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랑초 탑5 안에 드는 사랑초예요. 색감이 꽃에서 하나의 색깔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연한 분홍색, 하얀색, 노란 색상 등 다양한 색상이 보여요. 파달리스 사랑초는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랑초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초 클라라 사랑초 되겠습니다. 색깔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자몽색, 주황색 꽃을 피워주는 클라라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는요, 통풍이 정말 중요한 식물인 것 같아요. 햇빛 많이 받는 장소에서 통풍 잘 되게 관리해 주시면 거의 죽일 일 없이 잘 키워내시더라고요. 다음 보여드리는 사랑초는요, 산미구엘라 사랑초 되겠습니다. 산미구엘라 사랑초는요, 목사랑초에 속합니다. 이렇게 목대가 굵게 자라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오래 기르시는 분들은 수영을 취향에 맞게 잡아가시면서 멋스럽게 인테리어 식물로도 키워내시더라고요. 다음 사랑초는 폴리필라, 줄여서 헤파필라라고 불리는 사랑초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랑초 중에서 잎이 가장 가는 사랑초에 속하는 것 같아요. 꽃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그 옆에는 가늘 사랑초입니다. 초코잎 사랑초도 농원에 있는데 초코잎 사랑초보다 조금 더 진하고 톤 다운된 잎을 가지고 있고요. 꽃은 아마 핫핑크 색상으로 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사랑초입니다. 다른 어떤 사랑초보다도 잎이 화려하고 꽃도 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땅콩 사랑초를 올해 큰 화분에 구근을 모아서 식재를 해 보았었는데 이렇게 화분을 가득 채워줄 정도로 번식이 참 잘 되는 사랑초 중 하나가 땅콩 사랑초 그리고 프릴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프릴 사랑초도 이렇게 밥 좋게 구근 번식 잘 해주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주색 초코잎 사랑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초는요, 이렇게 꽃을 보시고 여름 정도의 구근을 수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마철은 구근 식물들에게 취약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사랑초 구근들을 캐서 보관을 해 주시거나 화분째 그대로 말려서 서늘한 공간에서 보관을 해 주셨다가 가을이 오면 다시 물주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취해 두었던 구근을 식재를 해 주시면 이렇게 찬바람이 불 때쯤 싹이 나와서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러플 하얀색 입고가 되었네요.
그 옆에는 만자노 사랑초 노란 색상 잎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초, 지금 꽃이 피어나는 사랑초는 동영종 사랑초라고 하죠. 늦여름 혹은 가을에 구근을 식재하면 이렇게 겨울부터 봄까지 꽃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 종류가 워낙 다양한 식물에 속하죠. 때문에 한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랑초 키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햇살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줍니다. 보통 사랑초가 오후 시간이 되면 오므라드는 경향이 있죠. 그랬다가 해를 많이 받으면 또 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지금은 제가 오후 4시 정도가 넘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초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도 귀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나는 폼폼 사랑초, 그리고 입장의 무늬가 아름다운 나미비아 사랑초까지 종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에 사랑초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방문하셔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연두빛 농원은요, 원당역 3번 출구에서 50m 하이단지로 걸어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예쁜 사랑초도 구경하시고 다양한 야생화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국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지활동 정말 잘하는 식물이죠. 어디에 심어두어도 적응력이 뛰어나가지고 잘 자라나는 습성 가지고 있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묵은 잎들은 떼어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잘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죠. 꽃이 되게 새초롬한 느낌 가지고 있어서 예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루비 풍노초 그리고 연분홍 풍노초 보여드렸는데 하얀 풍노초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얀 풍노초 잎고가 되어 있고요. 풍노초는 잎에 이렇게 잎맥이 잘 보이는 게 특징이죠. 저희 농원에 소망국화 들어왔는데요. 가을국화, 겨울국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는요, 어느 정도 키가 있는데 한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꽃망울도 물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색감은요, 정말 빨간 색상, 이런 진한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간 색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꽃망울 많이 물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클레마티스 로즈 중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11가지 계속 보여드려 왔는데요. 중품 포트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분홍 색상, 하얀 색상, 그리고 빨간 색상 겹꽃으로 랜덤하게 피어날 예정입니다. 꽃망울이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색상을 분간할 수가 없더라고요. 꽃대 정말 많이 물고 있죠. 제라리움 혹은 페라고늄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 되게 향기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키우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색상은요, 이렇게 분홍 색상 많고요. 하얀 색상, 주황 색상도 있는데 최대한 여러 개 구매하시면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도 예쁘고 꽃도 예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키워주는 식물이었고요. 다음은 여러가지 구절초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절초 한참 예쁠 때죠. 구절초 이렇게 색상 다양한데 10cm 포트에 목대 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든꽃대는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색상은 이렇게 연한 색상, 그리고 진한 분홍 색상, 오렌지 색상, 노란 색상 등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구절초,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친구도 날아와가지고 구절초에서 한껏 놀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이렇게 청아 쑥부쟁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쑥부쟁이 구절초 정말 예쁘게 잘 자라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청아 쑥부쟁이 보셨으니 홍아 쑥부쟁이도 있습니다. 홍아 쑥부쟁이는 청아 쑥부쟁이에 비해서 아직 꽃몽어리가 덜 피어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어도 색깔에 따라서 꽃이 피어나는 속도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바늘꽃 가오라 있습니다.
바늘꽃은요, 종류가 농원에 3개인데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바늘꽃, 그리고 분홍 바늘꽃, 연분홍 바늘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길가에 엄청 많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꽃줄기가 쭉 올라와가지고 하늘하늘 바람이 흩날리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모아 심기에도 너무 예쁜 식물인 것 같습니다. 울타리 주변이나 경계 부분에 식재를 해두어도 예쁜 식물입니다. 용담입니다. 용담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농원에서 판매를 해왔는데 구매하셨던 분들 꽃이 피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용담 꽃이 정말 잘 피고 가을에 정말 예쁜 꽃 되겠습니다. 용담은요, 키가 쭉쭉 뻗어나가서 자라나는 식물은 아니고요. 암석이나 이런 돌틈 주변에서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분홍 색상은 이렇게 12cm 보트에 바 풍성하게 있고, 하얀 색깔과 보라 색상은 15cm, 12cm 다양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동백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농원에는요, 동백 색상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흑향 동백, 하얀색 겹꽃으로 피어나는 하얀 겹동백, 그리고 서양 동백,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블랙 로즈 동백까지 총 4종의 동백이 있습니다. 세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품종이죠. 동백 꽃망울 물고 있습니다. 동백이 또 좋은 점이 겨울에 꽃이 귀할 때 꽃을 펴준다는 특징이 있죠. 일반적으로 남부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터리플 준비되어 있어요. 농원의 터리플은요, 엘레강스 터리플, 그리고 분홍 색상 피어나는 분홍 터리플 등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터리플은요, 꽃이 먼지 털이개처럼 몽글몽글 피어나는 식물이기도 하죠. 때문에 야생화 정원이나 암석 정원에 많이 식재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야생화를 둘러보았으니 구근들이 잠자고 있는 공간 초식구근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상상화부터 알리움, 그리고 페모 등등 다양한 구근류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샤프란 구근도 꽃망울이를 물고 꽃을 보여주는 포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샤프란 샤티부스입니다. 꽃 색상 정말 예쁘죠? 샤프란은 예로부터 향신료로도 정말 많이 알려진 식물인데 꽃도 정말 아름다운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포트 역시 꽃망울이가 하나씩 물려있는 거 확인이 되네요. 농원의 얼레지는요, 노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레지는요, 정말 야생화의 매력이 잘 나타나는 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꽃도 독특하고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꽃을 보여주죠. 꽃잎이 뒤로 활짝 젖혀진 모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핀 꽃이 그랬다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땅을 향해 꽃이 피는 얼레지에는 경우는요, 잎이 넘어가 있는 게 오히려 매우 생기 있게 보입니다. 얼레지 이외에도 카라 구근도 있고요, 루브라 맥시멈 구근도 있습니다. 농원에 다양한 구근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카라 구근 식재를 해 두었는데 이렇게 뿌리가 돌면서 자라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새싹이 나고 있죠. 식재를 해 두면요, 이제 이른 봄부터 구근들에서 싹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식물은 애기치입니다. 애기치 꽃이 앞서 보신 구절초에 비해서 정말 작고 귀엽게 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지에서 월동 정말 잘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어디다 식재를 해 두어도 예쁜 꽃 보여주고 딱히 키울 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두빛 농원에는요, 애기치 외에도 바위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식물은요, 일본치입니다. 앞서 애기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본치도 농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농원의 삼지구엽초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삼지구엽초는 리랄피 삼지구엽초 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삼지구엽초 꽃의 색상하고 크기, 느낌이 또 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는요, 야생화 특유의 매력이 정말 많이 보이는 식물인데요. 생명력도 강하고 꽃도 예쁘게 피어납니다. 또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이 되어 온 게 삼지구엽초죠. 저희 다음 식물 남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천은요, 6구포트, 중풍, 15cm, 종류별로 3가지 있죠. 이렇게 푸른 색상이 연두 색상, 레몬 앤 라임 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서서히 물 들어가는 남천 품종 있고 또 자줏빛깔의 남천 있습니다. 소품의 남천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29 남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천은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꽃이 예쁜 식물도 있고 이렇게 남천처럼 잎이 우아하고 단풍이 드는 식물도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식물은 하얀색 향등골풀입니다. 농원의 향등골풀은 하얀 향등골풀 그리고 분홍 색상의 향등골풀 있습니다. 향등골풀 특유의 꽃이 모여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역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앞서 하얀색 향등골풀 보여드렸는데 분홍 색상도 있습니다. 하얀 색상은 지금 수량이 많지 않고 분홍 색상이 수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밥티시아 있습니다. 밥티시아는 농원에 노란 색상과 보라 색상 2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금세 수량 좋아지면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줄기마다 입장이 생겨나고요. 흙의 상태도 좋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품 10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식물들은 앵초 식물들 되겠습니다. 농원에 앵초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히말라야 앵초, 연보랏빛, 분홍빛 깔로의 꽃을 보여주는 앵초고요. 토종 앵초, 일본 앵초, 그리고 해바라기를 닮은 해바라기 앵초, 다양한 앵초류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앵초는요, 월동이 가능한 품종과 가능하지 않은 품종이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는 야생화 종류의 앵초들은 월동이 가능한 앵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핑크 옥토퍼스 초롱꽃도 보여드릴게요. 핑크 옥토퍼스 초롱꽃은요, 꽃이 문어의 발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꽃의 모습이 매우 독특한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롱꽃 역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그 뒤에는요, 구슬의 모양을 삶은 구슬잔대 나와 있습니다. 구슬잔대는요,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은 크리핑 로즈마리 중품 상품 되겠습니다. 실화 이렇게 되면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 로즈마리 특유의 향이 잘 나타납니다.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허브로도 정말 유명한 게 로즈마리인데요. 식물 자체의 매력도 좋습니다. 꽃은 보시면 이렇게 연보라 색상으로 예쁘게 피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크리핑이라는 말은요, 기어가다, 기듯이 자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로즈마리의 특징을 설명해 주기 위해 붙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애기 금매화입니다. 애기 금매화는요, 꽃이 노을 색깔 황금 색상을 닮은 것이 특징이죠. 야생화 매력 가득한 식물 되겠습니다. 옆에 홍화제빛 꽃도 있는데 꽃을 물고 있는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 색상, 분홍 색상이 절묘하게 섞인 듯 자라나는 것이 제비꽃 특징 되겠습니다. 홍화 제비꽃 이외에도 미국 제비꽃 있습니다. 미국 제비꽃은요,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어요. 미국 제비꽃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또 홍화 제비꽃하고 느낌이 다른 듯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죠. 가을하면 국화의 계절이라 할 수 있죠. 전국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또 가을 국화 축제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국화는요, 차로 마셔 내리기도 하고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봅니다. 국화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개화 시기에는요, 물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고 물을 주시면 되겠죠.
겨울이 지나서 꽃이 지고 나서는 마른 줄기를 잘 정리해 주고요. 양지 바른 공간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심어 주셔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개화를 이듬해에도 어김없이 보여주는 게 국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국화는 품종에 따라서 적심 혹은 순, 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물 줄기의 끝부분을 잘라주는 것을 적심이라고 하죠. 적심을 하지 않으면 식물은 키를 위로 키워가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위로 키가 크게 자라나는 국화는 이런 경우 늦여름에 꽃이 피고 금방 시들게 됩니다. 때문에 적심을 해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은 비올라입니다. 꽃의 모양이 펜지와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죠. 비올라 미니 펜지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주로 대형 꽃 모양을 펜지라고 하고요. 여리여리한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비올라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색상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이엽입니다. 우이엽이 요즘에 꽃대를 많이 머물고 있는데요. 꽃을 피워주면 그 모습이 또 잎과 또 다르게 느낌이 다가와서 아주 예쁘죠. 우이엽이라는 식물의 이름은요, 잎의 모양이 소의 키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키르탄서스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태청부채 되겠습니다. 태청부채는요, 특이한 이유가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닌 늦은 오후 시간대에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햇빛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 그 자체의 시간에 맞춰서 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향기별꽃 혹은 아이페이온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백합과의 식물로 남아메리카, 페루,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다년생 굵은 식물이죠. 향기별꽃의 꽃은 은은한 빛이 돌면서 은은한 향도 있어서 샤프란과 닮았다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봄에 꽃이 피고 나서 큰 화분에 옮겨서 관리를 하시면 또 복이 좋아지면서 잘 성장을 해내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오죽수국입니다. 오죽수국은 줄기가 검붉다 하여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수국이라고도 부르죠. 오죽수국과 같은 수국들은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상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죽수국만의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검붉은 줄기를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묵은둥이 미니 레위시아입니다. 일반 레기위시아에 비해서 작게 피어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분에 두어도 잘 어울리죠. 특히 묵은둥이이기 때문에 밑둥이 잘 목질화돼서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벼룩의 울타리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벼룩의 울타리는요, 산지, 산비탈, 메마른 토지 등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로 생명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건조에도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홍황철쭉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철쭉류 중에서 꽃이 크고 화려한 편에 속하고요. 9개의 꽃봉오리가 핀다 하여 구봉화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만개하게 되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종에 속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홍화바람꽃 되겠습니다. 홍화바람꽃은요, 꽃잎의 짙은 분홍과 자줏빛 그리고 진노랑이 수술이 참 조화로운 야생화 되겠죠. 오밀조밀한 꽃을 보고 있으면 앙증맞고 귀엽게 다가옵니다. 다음 식물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농원에 다양한 종류와 사이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맹문동 약재로도 사용이 되어 온 귀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또 맹문동의 장점이라 하면 추운 겨울에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름을 간직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정원에서 빠질 수 없는 상록 다년생 초본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유매입니다. 유매는요, 사계절 상록인 식물인데요. 연중 환경이 맞으면 노란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 유매의 특징 중 하나가 줄기가 목질화되면서 멋스럽게 늘어지면서 자라나는데, 화사하게 피어나는 노란 꽃이 또 매화를 닮아서 엄청 예쁜 느낌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 담배초입니다. 다른 이름 쿠페아 이그에나라는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요, 작은 감 모양의 꽃이 마치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자리의 모습이 불이 켜진 씨가 담배처럼 보여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보시기 좋습니다. 담배초는요, 붉은 꽃은 벌새와 나비에게 매력적인 식물로 꽃과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중품은 이렇게 외목대로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초 사이즈는 소품과 중품 있습니다. 꽃의 모양도 독특해서 인기 만점인 식물 중 하나 되겠죠. 피지 않았던 초연초 파란 색상 공수해 왔습니다. 초연초는 햇빛 좋아하는 양지 식물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푸른 색상은 또 아메리칸 블루와 닮은 듯 또 다른 느낌 가지고 있죠. 호주 서부 지역의 원산지인 식물로 줄기가 곱게 서거나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자라는 친구 되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가지는 열이 초연초 새로 나오는 가지는 여려 보여도 점차 목질화 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은 미니 바이올렛 11종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프리칸 바이올렛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 미니 바이올렛은요 5도 정도에서 적절하게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냉이 입지 않도록 최저 온도를 신경 써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이올렛 식물들 특징은요, 따뜻할 때일수록 성장이 빨라지지만 추워질수록 성장이 느려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올바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었을 경우 1년 중에 10개월 이상 꽃을 피워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우선 계속해서 꽃을 예쁘게 보시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빛을 조금씩 쬐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 광선에서는 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커튼을 통과한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공간을 마련해서 키워주셔도 너무 좋죠. 잎이 얇아지거나 잎의 줄기가 길어진다는 것은요, 빛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면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미니 바이올렛을 들이셔서 키우시다가 분갈이는 봄이나 겨울에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구매해서 바로 분갈이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미니 화분처럼 작은 화분에 조금 자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흙은요, 상토의 양을 약 70% 정도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배수에 도움이 되는 펄라이트나 마사, 녹소토 등으로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 시기에는요, 찬물이 잎에 닿거나 물이 잎에 닿은 상태로 햇빛을 보게 되면 식물 자체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면 간수를 해주셔서 예쁘게 키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물을 준 다음 날에는요, 일액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휴지로 톡톡톡 닦아주셔도 좋죠. 일액 현상이라고 하면 일부 키가 작은 식물 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뿌리압에 의해 위쪽으로 상승한 물방울이 잎맥의 끝에서 맺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니 바이올렛 키울 때 가습에 유념해 주시면 좋은데요. 가습으로 뿌리가 질식하지 않도록 화분 속 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시는 게 좋죠. 이 부분은 사실은 키우는 환경에 따라 가습이 어느 정도에서 올지를 잘 파악해서 나만의 물주기 방법을 찾아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니 바이올렛은요, 공중의 습도는 또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40에서 70%의 습도가 적당한데요. 이는 봄과 가을 정도의 습도이기 때문에 요맘때 미니 바이올렛이 잘 성장하고 꽃도 예쁘게 피어주죠. 겨울에는 습도 유지를 위해서 밀폐된 박스 이용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여름에는 환기와 통풍에 신경 써주시면서 화분을 이용할 때 미니 화분을 이용해 주시면 가습하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주기적으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시면 꽃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 성장을 합니다.
분갈이할 때 여러 가지 흙을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0% 상토만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상토와 펄라이트를 약간 조합을 하면 딱 좋더라고요. 상토, 펄라이트 2대1 정도 섞어서 혼합해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영양제에 대해서는요, 알비료나 개화 촉진제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비료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비료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너무 과한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1년에 두세 번씩 분갈이 해주시면서 뿌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뿌리 정리를 진행해 주셔도 무관합니다. 또 꽃이 피고 질 때쯤 시든 꽃과 지저분한 잎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목단, 모란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도금입니다. 도금은요, 자태가 매우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색상이 피어나는 모란 중에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목단 품종의 꽃의 왕이라고 불리는 화왕인데요. 붉은색과 적자색 사이에 색감이 꽉 찬 듯하게 자라나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무균 절유는요, 먹물에 젖은 듯한 깊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검 붉은색의 진한 느낌, 꽃이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품종입니다. 황가는 색감이 은은한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줍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또 불리는 목단 중에 인기 높은 품종이죠. 설형도화는 연한 분홍 색상으로 귀엽게 피어납니다. 장미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장미 이렇게 가을에도 불구하고 예쁜 꽃 보여주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장미는요, 식재한 첫 해는 뿌리 활착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개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품종의 화형과 색감, 향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화를 하고 나서 생육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되면 해당 품종의 특성이 점차 제대로 발현되기 시작하죠. 장미 품종은요, 농원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품종별로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5cm 사각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장미 보셨고요. 10cm 소품 장미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햇살 받은 따뜻한 느낌을 물씬 보여주고 있는데요.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역시나 장미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셔야지 온전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또 떡잎이 지거나 묵은 줄기는요, 잘라주셔야지 새로 피어날 꽃의 에너지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천 가문비 나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보여줍니다.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모습을 잘 감상하실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잎과 가지가 빽빽하게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습기가 많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성장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부터 가장 많이 찾기 시작하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헬레보러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품종 정말 다양한데 꽃을 보게 되면요, 호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싱글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반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 겹이 더 있는 경우를 반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겹꽃이다 하면 더블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다가 아네모네가 붙어 있으면 반겹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이 붙어 있으면 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가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실생에서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농원의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해서 앵초, 다양한 야생화 개수별로 다양하게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들이셔서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철 노지 월동보다는 여름철에도 역시 신경을 약간씩 써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은 게으르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팁을 꼽아보자면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약간의 관심은 접어두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앵초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품종마다 색감과 화려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레리나 앵초는요,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은 그늘진 공간 혹은 간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선호하는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된다 함은 물을 주시고 물이 고이지 않게 토양에 잘 흡수가 돼서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 토양을 말하죠. 발레리나 앵초는요,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여름철보다 물 주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겉흙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토양이 습하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도 잘 시켜주시면 또 좋죠. 발레리나 앵초를 비롯한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건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를 키우다 보면 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잎은 잘라주거나 떼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덮어주시면 후에 더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한 발레리나 앵초 역시 농원에서 매년 키우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계절에 걸쳐서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 같습니다. 또 발레리나 앵초는요, 원산지가 유럽인데 개울이나 늪의 정원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습연한 환경에서도 이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습하고 태비가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특징 역시 있죠. 발레리나 앵초와 더불어 프리티 폴리앵초 딥 라일락 색상과 트로피칼 색상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꽃을 보시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확실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꽃이 정말 꽃 중에 꽃처럼 생겼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죠. 프리티 폴리앵초 버건디 색상은요, 깊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 사실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냥나무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고산 보시면 정상 부근의 바위 틈에 잘 자라나는 상록 침엽수 되겠습니다. 원줄기는 땅을 기거나 바위 밑으로 쳐져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줄기는 비스듬히 나는 늑진 가지고 있는 논양나무였습니다. 다음 식물은 은목서입니다. 은목서는요, 잎이 호랑가지나무처럼 톱니가 있어서 뾰족뾰족한 느낌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하얀 색상으로 피어나고요. 가을에 꽃이 피고 열매는 이듬해 2월 정도에 맺게 됩니다. 수피가 단단해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하는 은목서입니다. 키르탄서스 엘란투스 꽃 보여드릴게요. 굵은 식물입니다. 주홍빛의 꽃을 피워주는 품종이고요. 시중에서 야마나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키우기 어렵지 않고 번식력도 정말 좋고요. 꽃이 개화하고 나서 정열적인 꽃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 많더라고요.
장미철쭉 되겠습니다. 장미철쭉 베란다에서 월동시켜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는데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물 주는 거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는 식물 되겠죠. 모든 꽃이 그러하듯이 충분한 햇빛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슬보슬한 느낌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꽃이 가을에만 피어나는 코스모스와 달리 사계절 핀다 하여 사계 코스모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의 모습 때문에 애기 코스모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겉모습은요 강해 보이지만 약간 쓰러질 듯 말 듯 하늘하늘한 모습이 매력적인 것이 사계 코스모스입니다. 연보랏빛 사계 코스모스 꽃들 보고 있으면 정원의 아름다움을 또 물씬 느낄 수 있죠. 다음 식물은 개발선인장입니다. 줄기의 모양이 개발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발선인장은요 선인장이기 때문에 건조에 당연히 강한 것은 물론이고 꽃도 선인장보다 더 화려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인테리어 식물로도 정말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 식물이죠.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한 식물 되겠습니다. 또 실내에서 키울 때에는요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키워도 좋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높은 편이 좋다는 게 개발선인장을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죠. 꺾꽂이를 통해서도 번식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대문자초입니다. 꽃이 귀한 가을 겨울에 예쁜 꽃이 피어주어서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식물이죠. 잎도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에 속합니다. 바위 떡풀과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한여름에 고온 다습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습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가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브루넬라 알렉산더 그레이트 되겠습니다. 배수가 잘 되면 촉촉한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것보다는 약간 반음지, 음지에서도 잘 성장하는 식물입니다. 나무 그늘에서 성장하시게 되면요 성장이 약간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영하 30도까지도 버텨내는 힘을 가졌어요. 아메리칸 블루는요 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때문에 시든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베토니 석자마 스타키스 되겠습니다. 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꿀풀과에 속하고 내한성이 정말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영하 35도까지도 월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다음은 아름다운 돌단풍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서 앞에 돌자가 붙었고요. 잎 모양이 손바닥을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단풍나무와 또 유사해서 단풍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의 모양도 매우 독특하게 피어나죠. 다이어펜스테몬은요 검붉은색 줄기와 잎이 아름다워서 색상이 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건조 모두 강한 야생화 되겠죠. 종지 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심장 모양의 잎이 종지를 닮았다 하여 종지 나물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 온 기화 식물로 북아메리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합니다. 대부분 할미꽃이 붉은 색상 혹은 보라 색상을 띠는데 노란 할미꽃은요 흔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개미치라는 식물은요 꽃대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작은 털이 있다라고 하여 치종류라 불리었고요. 벌개미치는 벌판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벌개미치라고 불렸습니다. 키는 60cm 정도로 성장하고요. 연보라 색상 꽃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보여주게 되는 야생화입니다. 누르기의 꽃을 보게 되면 숲의 기공자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매우 고고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누르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등에 분포하면서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놓치지 않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다음 식물은 독일 붓꽃입니다. 독일 붓꽃은요 굴치를 해내서 냉장 보관했다가 한두 달 후에 심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독일붓꽃은요, 식재하실 때 너무 깊게 식재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일 정도로 얕게 식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팔요정 혹은 만병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만 가지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 있어서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물을 잘 주면서 키워주시면 점점 몸집도 커지면서 1년 내내도 꽃대를 올려주는 효자식물 되겠습니다. 만병초는 밝은 공간을 선호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직사, 광선이 드는 자리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고요. 흙이 너무 마르면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다음 키워주세요. 식물은 싹소롬 되겠습니다. 싹소롬은요,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베란다 그늘에서 약간 쉬게 한 다음에 흙이 젖어 있다면 충분히 말린 후에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분갈이 할 필요 없이 밥이 늘어났다 생각해 주시면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 후마타 고사리 되겠습니다.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선호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고사리 식물도 빠짐없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한 잎이 아름다운 고사리 되겠죠. 잎이 귀여워서 눈이 가는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꽃망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낑꽃따로입니다. 요즘 낑꽃따로 꽃망울이 피어날 기미가 보이면서 낑꽃따로의 계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낑꽃따로의 원래 이름은요, 칼피미아 글락시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낑꽃따로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식물로 꽃말은 감사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로 생각해주세요. 목로보단 중품도 보여드릴게요. 목로보단 중품은요, 이렇게 홑꽃으로 피어나는데 별과 같은 모습을 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줍니다. 꽃이 많이 피어나는 다화성 식물에 속하죠. 목로보단 가을에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면 별이 수놓은 듯한 모습을 예쁘게 연신 보여줍니다. 줄기 역시 붉은 색상을 띠는데요. 초록 색상의 잎과 대비되는 모습이 아름답죠. 다음 식물은 운남소국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남소국 혹은 운남국화라고 불리는데요. 버드쟁이 나물의 재배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색상의 소국꽃이 이색적인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흰겹 쑥부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얀 색상 그리고 화심으로 갈수록 아이보리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해국입니다. 해국은요, 부들부들한 솜털이 난 잎장을 가지고 있고 연보라 색상의 꽃이 홑꽃으로 피어납니다. 화심은 노랗게 있어서 쨍한 느낌 더불어 볼 수 있죠. 원종 시크라멘 역시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8,000원 원종 시크라멘은요, 색상이 랜덤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원종 시크라멘은 이파리도 매우 작고 독특한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참 매력적이죠. 꽃도 예뻐요. 성장이 약간은 느리기 때문에 기다림을 즐기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행복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원종 시크라멘 여름에는요, 낙엽이 지고 휴면했다가 시원해지면 이렇게 잎이 나오는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직강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간접강을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크라멘을 마지막으로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